함께한 시간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종합대책과 함께 추돌 사고를 막는 자동차의 제동장치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대교에서 안개가 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대책이 마련됐으니까 이런 황당한 사고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등에서 운전자 시야를 빼앗는 이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기상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건데요. 네. 전국 51개의 기상관측소의 지난해 자료에서도요,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상습적으로 피어오르는 주요 지역을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기상 일교차는 커지고 따라서 안개도 더 자주 발생되는 취약기간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내 안전은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안개가 발생하면 직접 걷어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아직 이런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나 봐요. 네, 말씀처럼 안개 발생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를 제거시켜주는 안개 소선 장치는 효율성 검토 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라 전공법이 아닌 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지난해 국도 5개소에 안개 소선 장치가 설치를 됐지만요. 우리가 항시 지적해왔던 안개 위험 지표와 수위는 해안과 강변, 산악 지역 외에도 더 의외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개 대책이래야 도로 시설물을 확충시키고 또 기관별로 도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정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니까 아무래도 서행과 조심 운전이 최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8개 시도와 16개 시군에서 연 30일 이상 안개가 출몰하는 지역을 안개 발생 주요 지역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연결 도로망 자체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결론은 그런 셈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329개소 도로 1573km 구간에서는 안개마저 자주 출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바닷가인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옹진과 진구를 비롯 강원은 철원과 평창, 충남은 서산, 전북은 또 고창과 군산, 전남 지역은 목포와 순천, 신안, 진도에 이어서 경북은 안동과 울릉, 경남은 거창과 진주가 취약 구간에 대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게다가 고속국도 49개소 586km 구간을 비롯한 일반국도 121개소 498km에다가 지방도 159개소의 489km 구간 내에서는요. 교량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고속국도 역시 207개소 66km와 일반국도 83개소 44km, 지방도 95개소 63km 구간은요. 1000m 이상 되는 교량에서 안개까지 자주 출몰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교량은 고속국도 4곳에 국도 5곳, 지방도 9곳으로 무려 18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안개 취약 구간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 종합대책 핵심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네, 도로와 항만 안개 취약 구간 가시거리 관측을 강화를 하는요.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네. 또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 자료와의 연계 정보 활용이 이렇게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고강도 전광판과 높이 2m 이하로 낮은 조명등 설치, 이에 따른 시정거리를 보고 또 제한 속도를 조정하면서 안내하는 가변식의 속도 표지판 설치에 여건이 다른 안개 취약 구간별로 짜여진 안전시설과 첨단시설 확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해상교량 안전 차원에서는요, 캥거루 운전이라 그러죠. 일단은 카메라만 피해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달리는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구간 단속 카메라 확대와 스마트폰 또 내비게이션
네, 그 즉심 알림 서비스 같은 비상 방송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가시거리 10m 미만인 도로의 통행 제한을 시키는 그런 도로법 개정, 또 안개 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동차의 자체 안전장치가 좀 의무화되면 사고 발생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인성 활용을 목적으로 한 그 전광판 설치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시각은 역주행도 불사하는 견인차로만 이렇게 보여왔기 때문인데 이 견인차에 이런 장치를 한다 이런 계획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눈으로만 확인되는 후발 추돌을 막는 그런 경고등 이 설치 의무화보다는요. 앞으로 그 2년 후인 2017년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 그 비상제동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음파 감지 타입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좀 그 선 적용 그래서 더 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도 말씀드린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이제 AEBS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성능 평가에 나섰고요. 네. 또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빅 플러스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지 능력을 추가한 가운데요. 현재 제네시스에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등 여러 차 중에 지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스스로 조작하지 않아도 가까워지면 알아서 차가 멈춰선다. 이러면 안개 속에서도 참 안전할 텐데 AEBS를 향한 우리 안전지수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 7월 자동차 안전연구원도 아무 반응 없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충돌 직전에 스스로 멈추게 하는 AEBS 시스템, 즉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성능 평가 시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차에도 적용시킨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걱정되는 부분은 예전처럼 고급차나 또는 비싼 차 위주로만 장착이 된다면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집중력 저하 부지가 발생시키는 90% 이상의 위협도로 교통사고를 AEBS로 27%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말씀드린 음파 탐지 영역을 길고 또 넓게 확대한다면요. 안개 위험을 해소하는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개 대형 교통사고 종합대책 또 자동 제동 장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김경배 교통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